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좀 당분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컨센서스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이 모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이자비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위축되는 거를 감안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포인트부터 얘기를 드리면 사실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연준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만 무려 13개, 14개 가까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어제 스웨덴 중앙은행이 첫 스타트를 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100bp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배경에는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었는데요. 이 스웨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이후에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 10년물 같은 경우에 미국 10년물은 장중에도 나왔지만 3.5% 2011년 이후에 처음이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를 넘어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FOMC에서 기준금리가 어쩌면 100bp 단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사실 2년물 금리는 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고 맞아요. 10년물은 적금, 그러니까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은행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역마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이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죠. 장단기 스프레드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예. 은행들의 순이익이 급감할 맞습니다. 수 있다면서 은행들의 주가도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연준에 대한 전망은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75bp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닉 티머라시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75bp를 먼저 이래 블랙아웃 기간에 내비쳤던 그런 기자였는데 어제 75bp가 인상하다라는 논조의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명확해졌네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저녁에 FOMC에서는 75bp 여부에는 아마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9월 FOMC다 보니까 3개월마다 연준은 점도표와 경제 전망을 내놓게 되는데요. 6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점도표와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점도표를 봐야 됩니다. 6월 FOMC에서는 2024년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금리 경로를 보여줬는데 예. 오늘 저녁에 나올 9월 FOMC에서는 2025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즉슨 뭐냐? 2023년과 24년에 대한 금리 경로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2023년에 금리 올리고 2024년까지 그리고 2024년 이전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 골드만삭스도 마침 그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맞아요. 2024년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사실 내년 초 정도에는 인상 기조가 좀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갈수록 그게 그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023년 3월 FOMC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5월부터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기대였는데 아마 5월부터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좀 유지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FOMC에서는 아마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MBS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택 시장이 최근에는 좀 둔화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연준에서 MBS, 즉 모기지를 사준다라는 거는 주택 시장을 좀 너무 강하게 들어올린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받았는데요. 네. QT가 시행이 되면서 월 350억 달러 정도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재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근데 그 월 평균 상환 금액이 이 350억 달러에 못 미치는 22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30억 달러를 추가로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MBS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다면 기준금리와 다르게 조금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내비친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렌트비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오르니까.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MBS 얘기가 좀 더 나온다면 기준금리보다는 QT에 대한 시각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긴축 속도가 너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또 좀 잦아들 수 있는. 그죠. 이제 연내로는 긴축을 더 강하게 하겠지만 예. 내년에 넘어갔을 때 이 MBS 내지는 주택 시장의 냉각 신호가 좀 더 명확해진다면 예. 그래도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수 있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사실 유력한 테마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개별 종목들이었는데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쪽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공급망 이슈와 리오프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급락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였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공급망 이슈가 조금은 풀려나가면서 하반기에는 매출이 올라오고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상화 속도가 아마도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포드가 이 공급망 문제를 다시 좀 부각시키면서 포드뿐만이 아니라 GM 등 자동차 업체들이 주가가 급락을 보였는데 이런 정상화에 대한 기로에서 그리고 정상화로 가는 그 경로가 좀 더 명확한 쪽의 주가는 괜찮았는데 그게 바로 카지노와 여행업체였습니다. 어제는 항공과 의류주, 그러니까 리오프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카지노와 여행업체들, 이를테면 윈 리조트라든지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내지는 시장보다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 매출이 상당하거든요. 어제 아까 앵커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홍콩에서의 어떤 중국의 허락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정책이 조금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어서 중국의 수요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카오 카지노의 매출이 많은 윈 리조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제 보시면 사실 항공주라든지 예를 들어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는데 명확하게 그래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정상화되는 쪽의 섹터를 여전히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일본도 격리가 좀 해제된다고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확 오르듯이 맞아요. 사실 홍콩 격리도 굉장히 컸거든요. 맞아요. 호텔 3일 그리고 자택 3일 이 일주일에 격리가 없어지면 관련해서 좀 붐이 일어나면서 아마 리조트와 카지노 관련 주식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확실한 투자 아이디어는 리오프닝 주식이고 네. 이 공급망 이슈가 이 포드가 굉장히 11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져서 저는 이 뉴스가 좀 찝찝한데 지금 하필이면 실적 시즌에 앞서서 맞아요. 3분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뭐 우리의 인식으로는 우리의 문화로는 굳이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미리 얘기를 해버려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나 하지만 또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적 시즌이 잘 짚어주셨는데 오늘 FOMC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실적 시즌으로 시선이 이전이 될 거고 그거에 앞서서 자동차주는 급락을 보여줬지만 리오프닝은 괜찮아진다라는 건 아마 10월 들어서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은 실적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답이긴 하지만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글로벌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들은 리오프닝을 앞서서 좀 많이 도입하는 분위기거든요. 표를 또 모아야 되고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내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탈마스크와 관련된 이슈는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의료 관광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이라든지 이런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시선이 그래도 실적 시즌에는 조금 좁은 섹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돌파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리오프닝과 관련한 주식 그리고 또 불경기에 가장 각광을 받는 이 필수 소비재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네. 잠시 후에 이어지는 투데이 분석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